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미국 속으로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세계의 경제 계획안과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 계획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그의 대통령직에 대한 평가는 그런대로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인데 52%라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의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은 국민 54%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그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계획안들은 일단 입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그가 지난 12월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만 해도 그의 국정 운영은 험난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상원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50대 48로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월 5일 실시된 조지아주의 연방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기적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2석을 모두 차지함으로써 민주당은 정말 오랜만에 대통령 그리고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전국에 중계된 바이든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장면은 현재 미국의 정치 지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뒤에 착석한 두 여인 중 한 명은 하원을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스 하원 의장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50대 50의 상원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게 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겸 상원 의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유리함을 바탕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세 개의 경제 계획안을 선보였습니다. 첫째,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둘째, 아메리칸 잡스 플랜, 셋째,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입니다. 구태여 우리말로 하면 미국 구조계획, 미국 일자리 계획, 그리고 미국 가족 계획입니다. 이 중 첫 번째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은 제3차 경기 부양 법안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지난 3월 11일 입법이 되어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국민의 85%가 받았던 1,400불 현금 지원이나 1,200불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 등이 다 이 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저희 지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메리칸 잡스 플랜은 문자 그대로 일자리 창출 계획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통해서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도로 2만 마일과 다리 1만 개의 유지 보수 및 건설, 시골까지 초고속 통신망의 구축, 그리고 깨끗한 물을 위한 납 파이프라인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발표한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은 보육과 교육을 통한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3, 4세 아동의 무상 보육, 커뮤니티 칼리지의 무상 교육, 그리고 6세 이하 어린이에게 연 3,600불, 7세에서 18세 어린이에게는 연 3,000불의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2025년까지 주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이든의 가히 혁명적인 복지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진보 성향의 뉴욕타임스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나 존슨 대통령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정책에 견줄만 한 계획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친기업 성향의 보수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노동을 해야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오랜 사회적 계약이 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의 경제계획 3종 세트를 모두 구현하려면 총 6조 달러가 필요합니다. 한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빚을 지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사람들이 더 민감한 것은 증세입니다. 세금은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세금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타겟으로 하는 대상은
돈 잘 버는 기업과 부자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시각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1980년대의 레이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공화당은 낙수 효과, 소위 트리클 다운 이펙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대기업과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들의 투자와 소비로 인해 경기가 부양되고 이로 인해 중산층과 중소기업이 살아나게 되고 급기야 저소득층까지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수효과 지지자들은 세금을 가능하면 낮추려 하고 모든 경제를 시장 기능에 맡기자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자기의 소신을 확실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는 낙수효과 경제는 단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다라며 부자들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들은 공평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참 어려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는 공평한 세금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과연 누가 공평이란 단어를 정말 공평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표는 1980년대의 레이건과 2020년대의 바이든이 추구하는 경제 정책의 차이를 비교한 것입니다. 저는 1980년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적어도 그 당시는 레이거노믹스의 주요 이론인 낙수효과 경제정책이 꽤 인기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누가 보아도 빈부의 격차는 너무 벌어져서 과연 이 땅에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자들이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부자들이 투자를 하면 오히려 기존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계화, 자동화, 디지털화가 각 분야에서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밑바닥 노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버가 좋은 예입니다. 소수의 천재가 모여 차량 공유라는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로 거액의 투자를 받아 승객과 기사를 연결하는 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기존의 택시 산업을 무너뜨리고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그 밑으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사가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들어왔는데 지원자가 넘쳐났기 때문에 우버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수고료를 지불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전통산업에서 주어졌던 오버타임이나 휴가, 보험 같은 복지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사법부와 주정부가 나서서 우버 기사에게 최저 복지가 제공되는 종업원의 대우를 해주라고 명령했지만 우버는 그렇다면 캘리포니아를 떠나겠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서 우버 연합군이 승리했고 우버는 현재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버를 만들었던 소수의 천재들은 소위 기업 공개라는 것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챙겼고 지금도 탑 매니지먼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월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1980년도만 해도 미국의 1% 부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누군가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다면 결코 멈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에는 자정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서 두 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의 최고 부자 650명은 미국인 2천만 명이 직장을 잃는 동안 오히려 약 1조 달러를 벌어들였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55개 대기업은 약 400억 달러를 벌었지만 각종 조세 회피 조항을 이용해서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세상을 보는 눈은 낙수 효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대기업과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공정은
그런 것입니다. 대번에 공화당은 바이든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의회 연설 후 실시된 입소스의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국민의 73%는 바이든의 전체 메시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낙수 효과에 대한 바이든의 발언에 대해서는 51%가 동의했고 26%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화당원 중에서도 낙수 효과에 대한 동의가 부동의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여론을 배경으로 바이든의 경제 계획안은 곧 입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세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최종안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증세 계획의 주요 골자만 소개하고 정식으로 입법이 되었을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인 납세자의 최고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린다. 둘째, 연 100만 불 이상의 고소득자에 한해 자본이득세율, 즉 캐피탈 게인 텍스를 현행 20%에서 39.6%로 올린다. 셋째, 법인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린다. 넷째, 미국에서 이익을 낸 기업은 최소 15%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바이든의 계획안에 IRS의 예산을 늘려서 감사 확률을 높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사의 주요 타겟은 미국의 부자들이 될 것이라고 바이든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새 구독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